여러분, 혹시 요즘 카카오톡이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처럼 손자에게 용돈을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래가 중단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거나 친구들과 모임 약속을 잡으려다가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라는 말만 계속 나오거나 말이에요. 동네에서 만나는 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카카오톡이 우리를 감시한다더라. 이제 자유롭게 대화도 못한다더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죠. 심지어 어떤 분은 차라리 예전처럼 집 전화만 쓰자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평생 써온 소중한 소통의 도구가 정말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과 걱정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0년간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하며 디지털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해온 김정호입니다. 특히 최근 10년간은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의 디지털 생활 안전을 위한 교육과 상담에 집중해 왔습니다. 오늘은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된 이야기를 정확한 정보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카카오톡과 관련된 걱정들 말이에요. 지난주 제가 동네 노인회관에 갔을 때 일입니다. 평소처럼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시던 어르신들이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모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카카오톡이 없어진다더라. 우리 대화를 다 감시한다더라는 말들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72세 되시는 최 어르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최 어르신은 평소 카카오톡으로 미국에 사는 딸과 매일 영상통화를 하시고 동네 친구들과 모임 약속도 잡으시고 심지어 약국에서 처방전 확인도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카카오톡이 위험하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는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며 불안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얼마 전 부산에 사시는 정 어르신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녀가 대학교 등록금이 필요하다며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평소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하려고 하니 갑자기 보안 검토를 위해 거래가 일시 중단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고 해요. 손녀를 도와주려던 마음이 간절했는데 갑자기 발목이 잡힌 기분이 들어서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이런 일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뭔가 잘못 사용한 건가, 카카오톡을 그만 써야 하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평소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나누고 오랜 친구들과 안부를 확인하던 소통의 다리가 갑자기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린 느낌이 드는 거죠. 특히 요즘에는 무료 건강검진 예약, 정부 지원금 신청하기라는 메시지들이 자주 오는데 이런 걸 잘못 클릭했다가 계정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도 늘고 있어요. 68세 되시는 한 어르신은 코로나 백신 예약 확인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당연히 중요한 거라 생각해서 눌렀다가 카카오톡 로그인이 안 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걱정 때문에 아예 스마트폰을 멀리하려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집 전화만 쓰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나이에는 너무 복잡하다며 포기하려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카카오톡은 정말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단순한 오해일까요? 사실 이런 변화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카카오톡이 왜 이래? 하며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만큼 보안이 강화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변화의 진짜 이유를 모르고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만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카카오톡을 계속 써도 될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 건드린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자식들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또 모르는 게 있냐며 핀잔을 들을까 봐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이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원리들이고 조금만 알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어르신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변화들은 하나의 큰 흐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보안 강화 정책 때문이에요. 정부는 올해부터 보이스피싱과 각종 온라인 사기를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디지털 안전통신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핵심은 간단해요. 나쁜 사람들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선량한 시민들을 속이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부나 카카오가 우리의 모든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은행에서 갑자기 큰 돈이 움직일 때 혹시 문제 없으세요? 하고 확인하는 것처럼 이상한 패턴이 감지될 때만 잠깐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까? 평소에 10만 원 정도씩만 송금하시던 분이 갑자기 500만 원을 보내려고 한다면 시스템에서 이상하네? 하고 잠깐 멈추는 거죠. 이때 본인이 직접 확인하면 바로 해결되는 일이에요. 마치 카드를 해외에서 처음 쓸 때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요즘 나쁜 사람들의 수법이 너무 교묘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당신이 복권에 당첨됐습니다처럼 뻔한 거짓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가족인 것처럼 속여서 연락을 해요. 실제로 지난달 인천에 사시는 67세 되시는 김 어르신은 아들 목소리와 똑같은 가짜 음성으로 전화를 받으셨대요. 아버지, 급한 일이 생겼는데 친구한테 돈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새로운 보안 시스템 덕분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서 사기를 막을 수 있었지만 만약 예전 같았다면 속았을 뻔했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 정부에서도 이제는 좀 더 꼼꼼히 확인해야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량한 어르신들까지 불편을 겪게 된 거죠. 카카오톡 회사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나쁜 사람들의 악용은 막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 감시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정말 똑똑해요. 평소와 다른 패턴을 금세 알아차리거든요. 예를 들어 평소에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처럼 정중하게 대화하시던 분이 갑자기 돈 빨리 보내, 링크 클릭해 같은 급한 말투로 바뀐다면 이상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이 똑똑한 시스템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아무 문제 없는 일도 의심스럽다고 판단할 때가 있거든요. 마치 감기 기운이 있는 사람을 보고 혹시 독감 아니야? 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일단 멈춰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이 경험하시는 갑자기 멈춤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손자 용돈을 보내려다가 멈춘다거나 친구와 약속을 정하려다가 안 된다거나 하는 일들 말이에요. 시스템 입장에서는 혹시 몰라서 확인하는 건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경험하시는 게 바로 링크 클릭 문제예요. 요즘 나쁜 사람들이 정부 지원금 신청, 건강검진 예약, 무료 생필품 증정 같은 그럴듯한 제목으로 가짜 링크를 보내거든요. 이런 걸 잘못 클릭하면 시스템에서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해서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사용을 막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불편함도 같이 따라온다는 점이겠죠. 하지만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나를 지켜주려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론으로만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지만 정작 본인에게 일어나면 당황스럽기 마련이죠. 제가 최근에 직접 만난 분들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먼저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71세 되시는 이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카카오톡을 정말 잘 활용하셨어요. 동네 등산 모임도 카카오톡으로 조직하시고 병원 예약도 카카오톡으로 하시고 심지어 마트 할인 정보도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무료 혈압약 샘플 신청하기라는 메시지를 받으셨대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터라 당연히 관심이 생겨서 클릭하셨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카카오톡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더니 나중에는 아예 로그인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르신은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밤잠을 못 이루셨대요. 다행히 며칠 후에 자동으로 풀렸지만 그동안 손자와 연락도 못하고 등산 모임 소식도 놓치고 정말 답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일이 부산에 사시는 69세 되시는 박 어르신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박 어르신은 캐나다에 사는 아들과 매주 일요일마다 카카오톡으로 화상통화를 하시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 토요일 밤에 내일 화상통화 시간 바뀜. 이 링크로 들어와라는 메시지를 받으셨대요. 아들이 보낸 줄 알고 당연히 클릭하셨죠. 하지만 그건 아들이 보낸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 아들 흉내를 낸 가짜 메시지였어요. 다행히 카카오톡 보안 시스템이 이상한 점을 감지해서 어르신의 계정을 보호 모드로 전환했지만 정작 어르신은 왜 갑자기 안 되지? 하며 당황하셨던 거예요. 진짜 아들과 연락이 안 되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 밤새 걱정하셨다고 해요. 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어요. 전주에 사시는 73세 되시는 최 어르신은 동창회 모임을 준비하시면서 친구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드리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다 보니 시스템에서 대량 발송으로 오해한 거예요. 갑자기 스팸 발송 의심으로 메시지 기능이 제한됩니다 라는 알림이 뜨더라는 거죠. 어르신은 내가 스팸을 보냈다고 하며 굉장히 기분이 상하셨대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드셨던 거죠. 결국 동창회 연락을 제대로 못 하셔서 모임 자체가 엉망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송금 관련해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68세 되시는 김 어르신은 손녀 결혼식 축의금으로 200만 원을 보내려고 하셨는데 평소에 10만 원씩밖에 안 보내시던 분이라 시스템에서 이상한 거래라고 판단한 거예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로 일시 중단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니까 어르신은 손녀 결혼식인데 왜 이러나 하며 정말 당황하셨대요. 은행에 전화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상담원도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만 반복해서 말하니까 더 답답하셨다고 해요. 결국 직접 은행에 가서 신분증 들고 확인받아야 했는데 내가 뭔 죄인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광주에 사시는 70살 되시는 정 어르신 경험담이에요. 정 어르신은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급한 일이 생겨서 친구 계좌로 50만 원만 보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받으셨대요. 아들 목소리로 전화까지 왔으니까 당연히 진짜인 줄 알고 보내려고 하셨죠. 그런데 송금하려는 순간 시스템에서 막더라는 거예요. 의심 거래 탐지. 본인 확인 필요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거래가 중단된 거죠. 어르신은 처음에 왜 내 돈을 못 보내게 하나 하고 화가 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예요. 진짜 아들에게 확인해 보니 그런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시스템 덕분에 사기를 당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르신이 느끼신 당황스러움과 혼란은 정말 컸을 거예요. 내가 바보인가? 내가 뭘 잘못 이해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종합해보면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분명히 도움은 되지만 동시에 불편함도 가져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집에 좋은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가족이 들어올 때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어르신들을 괴롭히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나쁜 사람들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려다 보니 생기는 부작용인 거예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두려워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조금만 알고 대비하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제가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터득한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비밀번호 관리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생일이나 전화번호를 비밀번호로 쓰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식과 숫자를 조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치구이 3사처럼 말이에요. 기억하기 쉽고 남이 알아내기는 어렵죠. 그리고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은 바꿔주세요. 카카오톡에서 이중 인증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훨씬 안전해져요. 마치 집에 문 하나 더 달아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정 방법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청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낯선 메시지와 링크를 조심하는 거예요. 무료로 드립니다. 정부 지원금, 건강검진 예약 같은 그럴듯한 제목이라도 일단 의심해 보세요. 진짜인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는 거예요. 방금 이런 메시지 보냈어? 라고 물어보시면 금세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가족이나 친구가 갑자기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요즘 나쁜 사람들이 목소리까지 흉내 낼 수 있으니까요. 급해서 전화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다른 가족에게라도 확인해 보세요. 송금할 때도 조심해야 해요. 평소보다 큰 금액을 보낼 때는 시스템에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절차를 따라가세요. 대부분 본인 확인만 하면 금세 해결돼요. 만약 계속 막힌다면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세요. 손자 용돈을 보내려는데 막혀요라고 하면 친절하게 도와줄 거예요. 오픈 채팅방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나쁜 사람들도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절대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마시고 수상한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만약 카카오톡이나 은행 앱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먼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해 보세요. 무엇이 안 되는지, 언제부터 안 됐는지,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를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카카오톡 고객센터나 은행에 전화해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관련 메시지나 화면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둬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늙어서 이런 것도 못하나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변화들은 젊은 사람들도 헷갈려하는 일이에요. 오히려 내가 새로운 걸 배우고 있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하시다가도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더 안전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70대 되시는 한 어르신은 이제는 나쁜 사람들한테 안 속을 자신이 생겼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분들이나 주변의 젊은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거 좀 봐줄 수 있어? 라고 부탁하시면 대부분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스마트폰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업데이트에는 새로운 보안 기능들이 들어 있어서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동 업데이트로 설정해 두시면 번거롭지도 않아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는 거라는 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마치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생긴 것처럼 처음에는 불편해 보여도 실제로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죠. 카카오톡은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더 안전하게 바뀌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도 그에 맞춰서 조금만 더 조심하고 조금만 더 배우면 돼요. 디지털 세상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